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5가지와 꼭 해야 될 것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주식으로 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주식시장에 들어서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주식으로 부자는커녕 인생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생각입니다. 주식시장은 쉬운 흔히 말하는 게임 같은 시장이 아닙니다. 정말 돈이 오고 가는 전쟁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서지만 10% 미만의 소수의 인원들만 수익을 내고 나머지 90% 이상은 손실이 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으로 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정말 안 좋은 습관들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게임하듯이 주식의 계좌에 있는 예수금을 게임머니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초기에 운 좋게 수익이 났을 때는 정말 이 생각을 더 크게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익이 쉽게 나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닐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빨리 큰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번지고 퇴사를 하게 되고 전업투자자로 전향을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결국 퇴직금 및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나서야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 주식으로 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력이 생길 때까지는 100만원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은 주식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100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 수 없는 초보자들은 어떤 큰 돈이 있어도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만 커져갑니다. 1000만원, 1억 다 사라지는데 1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라질 돈이라면 수업료라 생각하고 100만원 정도의 작은 돈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 100만원을 흔히 얘기하는 200만원으로 못 만드는 사람은 절대 1억을 2억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의 투자가 아닌 100만원으로 실전 투자를 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HTS나 MTS를 사용하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돈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돈에 이렇게 수익이 나는, 손실이 나는 것들 느껴보면서 실전 투자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 투자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실전 투자를 해보는 게 나중에 주식 투자를 계속 하실 분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100만원 이상 투자하지 말아야 되나, 그 실력은 어느 정도가 쌓여야 되나. 이렇게 대세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다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장이죠. 시장 전체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장에서는 무리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100만원, 200만원으로 만들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이런 장이 아니라 지금 같은 장, 박스권 형태의 행보장, 이런 장에서 이렇게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100만원 이상 투자를 해도 크게 손실이 나지 않는 실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한 번에 운으로 이렇게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소 2번 이상 만들어 보자.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최소 2번 이상 만들어 보고 나서 본인의 이렇게 여유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 시장에 들어서는 것이 뭐 늦은 시간은 아니다. 주식은 뭐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열리는 시장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에서 그 어떤 조언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 뭐 경제 TV, 뭐 유튜버, 뭐 전문가라고 소위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종목은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보통 하겠죠. 좋은 종목 가지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들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한 참고 정도 하시고 설명하는 그 종목에 대한 맹신보다는 이 종목을 왜 가지고 나왔냐에 대한 그 설명이 더 값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앞으로 반도체가 뭐 유망하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 설명이 중요한 것이지 SK 하이닉스라는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 듣는 것 정도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맹신해야 될 대상은 종목이 아니라 그 전문가의 경험 정도 그리고 학습 능력치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 행위가 공부를 앞서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보통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행하는 잘못이 내가 준비된 정도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뭐 캔들이나 뭐 전반적인 차트 분석도 되지 않는데 단타, 급등주 등을 노린다. 특히 급등주 단기 테마주들은 등락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나 기술적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보통 초보자들이 이렇게 핫한 종목, 테마주, 급등주 등에 달려들죠. 공부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순식간에 계좌가 이렇게 반토막 그리고 깡통으로 가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후회를 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계좌는 반토막 이상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박스 돌파 이후에 눌림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이 박스 돌파 후 눌림목에 대한 종목만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내가 공부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내 실력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분명 박스 돌파 후 눌림목 매매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박스 돌파 매매를 한다? 이것도 잘못된 매매죠. 나는 눌림목에 사야 되는 매매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돌파하는 부분에서 캐치해서 사겠다? 물론 돌파 매매도 뭐 나쁜 매매는 아니지만 내가 충분한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행위가 공부를 앞서가지는 말아야 됩니다. 즉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익힌 매매 기술 정도 내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탁론, 신용거래, 미수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매매는 여러가지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계좌 관리를 가지고 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장점이 시간입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죠. 내가 샀으면은 내가 팔 때까지는 절대 손실도 수익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평가상의 손실은 결정될 수 있으나 내가 팔지 않으면은 실제 손실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탁론이나 신용거래, 미수거래 등을 이용하게 되면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미수거래는 3일, 신용거래는 뭐 90일이지만 평가 잔액이 신용선 금액에 비해서 이렇게 14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반대매매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팔기 싫어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스탁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본인 자금에 뭐 4배까지 투자 가능하다. 그럼 내가 1억 있으면 4억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3억을 빌려주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평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반대매매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렇게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킨 상태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내 자금 1억이 있는데 4억을 투자한다. 이 4억이 예를 들어 상한가 30%를 맞게 되면은 내 원금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빚이 2천만원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도박빚이 아니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빚이죠. 물론 행위는 도박입니다. 4배는 뻥튀기해서 레버리지를 썼으니까. 하지만 이 빚은 금융거래에 의한 빚으로 꼭 갚아야 되는 빚이 생기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4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단기에 수익이 뭐 10%만 나도 40%의 수익이 되는 거죠. 4배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수익만 쫓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쪽박이 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절대 개인 투자자의 장점인 시간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탁론, 신용거래, 미수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에 4가지보다 이 5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꼭 해야 될 3가지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대한 거래를 줄이자입니다. 이 거래를 줄이는 것은 여러가지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로는 거래 비용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거래 비용으로 하게 되면 세금 포함 0.3% 정도의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약간 0.2 얼마죠. 이렇게 대략 0.3%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0.3%는 뭐 일단 매수를 했다고 하면 생기는 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가 10번만 하게 돼도 3%의 수익 손실은 기본적으로 발생한다고 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를 줄이게 되면 거래 비용도 줄어들겠죠. 첫 번째 효과는 거래 비용 줄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거래를 줄임으로써 내가 준비된 거래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거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내 포트가 비어있는 것을 잘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종목을 사고 싶어서. 그런데 대부분 경험하셨겠지만 내가 매일매일 거래하고 싶은 종목을 전날에 준비해서 이렇게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이 종목이 내가 원하는 방향 움직일 때 내가 매수하겠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해서 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대응을 하겠죠. 그리고 이 종목을 만약에 팔아버렸다, 대응한다고 팔아버렸다 이러면은 그 아래에 있던 이 준비가 덜 된 종목들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준비 안 된 종목들을 매매를 계속 늘리게 되면은 뭐 손실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물론 운으로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 운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손실을 야기시키죠. 그래서 매매 횟수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만 매매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시장에 임해야 됩니다. 이 한 번, 2번 매매를 위해서 전날에 관심 종목도 만들어 놓고 그 관심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도 해보고 그 방향으로 움직일 때만 매매를 하겠다는 철칙도 세워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필살기를 만들자입니다. 첫 번째 거와 약간 비슷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기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박스 돌파 후 눌림목 매매, 이런 기법을 배웠다면 이 기법이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박스 돌파 후 눌림목에 대해서는 어떤 누가 와도 내가 더 잘한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이런 매매만 반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매매 속에서 깨달음이 생길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할 때까지는 다른 매매들은 공부만 하지 매매를 직접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공부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매매 활동은 내 필살기인 박스 돌파 후 눌림목 매매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필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박스 돌파 후 눌림목 매매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돌파할 때 보고 다시 눌러질 때 지지받는 것을 보고 매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 종목 만들어 놓고 계속 관찰하면서 내가 들어가야 될 최적의 타이밍에 매수하는 것을 익혀야 됩니다. 물론 이 방법 말고도 뭐 이렇게 돌파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장기 이평선을 돌파 시점을 포착해서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들의 이렇게 움직임을 따라서 이렇게 이평선이 정배열되는 순간, 이평선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정배열로 바뀌는 순간에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떤 기법을 쓰든 한 가지만 일단 선택해서 그 한 가지가 익숙해지고 실력이 쌓여서 정말 깨달음이 느껴질 때까지 그 한 가지 방법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다음 또 필살기를 만들고 또 다음 필살기를 만들고 그렇게 방법을 뭐 2가지, 3가지 늘려가면 늘어갈수록 본인의 실력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3가지 중에 마지막은 수익을 따라가지 말고 손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내 계좌를 이렇게 키우는 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내 계좌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리고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수익이라도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렇게 10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120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간의 수익이라도. 그러면 이게 실력이라고 믿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1200이 수익이 200만원의 수익이 생겼을 때 반대로 내가 1000만원 투자했을 때 200만원 손실이 나서 800만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입니다. 항상 반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여기서 사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생각만 가지고 매매를 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매수를 하기 전에 결정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해놓고 내가 예를 들면 만원에 샀는데 이게 9,900원이 깨지면은 팔겠다. 그리고 위로는 뭐 11,000원이 되면은 매도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매매를 해야 되지. 일단 사놓고 생각하겠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하는 순간에 9,900원 깨지고 아래 9,000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익을 따라가지 말고 손실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와 해야 될 것 3가지는 꼭 지키겠다는 철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외에도
본인이 이렇게 주식시장에 뛰어들다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경험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철칙을 만들어서 꼭 실행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